네, 일본은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IT 업계는 물론 자동차 업계까지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카의 출시 전망인데요. 개인용 PC나 스마트폰 제조 업체인 애플에서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 전엔 제품을 공개하지 않은 애플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 역시 확실한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각종 소문과 함께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애플차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우리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겨울철 자동차 관리 방법이나 전기차 시장에 대해 궁금증 등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고민인 분들, 그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궁금증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네. 조금 심해지기 때문에 예.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화로 연결드렸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애플이라고 하면 스마트폰과 개인용 PC 제조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네. 갑자기 자동차, 그것도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뭔가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가 나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애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아닙니까? 예. 이걸 시작한 것이 바로 애플인데, 그 다음 이 휴대폰 다음 이 버전으로 발표한 것이 이 애플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차라는 개념, 모빌리티 개념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한 것이 이제 2024년에 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자체적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게 상당히 큰 것이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이 자율주행이 된다는 이 전기차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 데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놓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는 모빌리티의 개념이 이제는 기존의 130년 역사의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대라는 신호를 준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애플카라는 것 자체는 자율주행차도 그만큼 접근에 빨리 와 있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 전기차가 일반 이 내연기관 자동차하고는 틀리게 좀 더 간단하게 모듈별로 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 지금까지 스마트폰 애플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모두 다 이 자체적으로 공정을 갖추지 않고 외부에다가 하청을 줘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애플카라는 것 자체도 자체 공장보다도 아마 하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전기차 자체가 모듈 몇 개만 있으면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신호를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파장을 많이 일으켰던 이런 발표였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직 좀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까? 고민은 좀 됩니다. 2014년에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자동차 사업부가 출범을 하면서 6년 만에 지금 그림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아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전기차의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올해도 이 코나 전기차도 14건의 화재가 생겼었고, 또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화재가 생기면서 탑승자가 한 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전기차의 배터리 쪽에 대한 화재가 종종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전기차의 40% 차지하는 사람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리튬이온 또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자체가 에너지 밀도라든지 각종 측면에서 최고의 우수한 배터리지만은 또 이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열이 많다는 겁니다. 즉 압력이라든지 또는 충격을 받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을 해서 화재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리튬 인산철, 어떻게 보면은 한 세대 좀 뒤떨어진
이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인산철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 밀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예. 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기차의 화재를 차단하겠다라는 하나의 신호도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애플은 자동차 사업 준비를 한 2014년부터 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에 공식적으로 사업부가 출범을 해서요. 그때도 당시에도 굉장히 세계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스마트폰의 명가인데 이게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신호를 줬던 게 벌써 6년 전인데요. 그것을 이제 구체화해서 몇 년 이내에 지금 차를 아예 내놓겠다.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당시 한 4년 정도 후에 되면은 자율주행 개념도 지금의 레벨 2.5나 레벨 3에서 좀 더 레벨 4 쪽으로 접근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이런 모델이 나오면서 차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 음식점 맛집 같은 걸 찾을 때 휴대폰 가지고 찾고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차가 나온다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바퀴 달린 휴대폰이니까 차에서 맛집을 직접 찾아서 말로 해서 명령을 내리면은 내가 운전을 안 해도 맛집까지 안내를 혼자서 다 해주고요.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전을 자동으로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에서 우리가 직접 찾아서 모든 것을 진행했던 부분들을 차에다 명령을 내려서 차가 이동까지 시켜주는 이런 차까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까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모델이 아닌가. 또 전기차가 누구든지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모델이구나라는 하나의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 개념으로 모두 덤빌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IT 업계의 자동차 제작은 이미 상당 부분 좀 진행된 상황인데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로봇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기도 했고 기존 IT 업계의 자동차 제작 그 애플카와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결국은 공동 모델이다 보고 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300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 무인 이 자율주행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아무나 타는 건 아니고 그 초기에 시작할 때 한 300명 정도의 승객을 지정을 해서 누구든지 불러서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고 지금 아마 1000대까지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이 자율주행 개념을 통해서 물류라든지 사람을 운전을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완벽하게 해주는 이런 어떤 각종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모빌리티라는 개념, 특히 고속 이 자동차도 해당이 되지만은 초소형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지 또 요새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을 시켜서 또 공유 모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버무려지면서 나오는 거니까 색깔은 약간씩 틀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기차를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의 이 몇 개만 모이면 우리가 전기차면은 초등학생들도 바퀴, 모터, 배터리만 있으면은 장난감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호라는 것은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얼마든지 전기차를 만들어서 시장이 커지게 되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테슬라도 선언했지만은 5, 6년 이내에 배터리 회사를 직접 갖겠다. 그런 것들은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글로벌 제작사들이 다 꿈꾸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역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도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니까 우리도 그러면 직접 전기차를 만들어 팔아야지 이런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영역이 파괴되면서 아마 이 5년, 10년 내에 약육강식의 시대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그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도 좀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네이버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카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만큼 협종 연행이라든지 이 장점을 갖고 있는 기업끼리 모여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파라고 합니다. GAF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 대표적인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인공지능이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은 BATH, 베스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두, 알리바바, 그다음에
그 파웨이 이런 모델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쪽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라든지 또 제3의 어떤 이 덩어리가 컨소시엄 형태로 뭉쳐서 새로운 어떤 이 모빌리티라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모델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 지금의 130년의 내연기관차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 중심에서 완전히 흩어지는 개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한 시작점을 이번에 애플카가 선언을 하고 공개한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배터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지금 한국의 배터리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애플카에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애플이 분명한 것은 하청을 주기 위해서는 한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애플카가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직접 만들지를 않고 아마 하청 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터리 쪽도 협의를 해야 되는 기업이 나와야 되고요. 예. 또 부품이라든지 각종 전기차 파워트레인이라는 각종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엊그제 또 이 뉴스가 났었죠. LG전자하고 캐나다 세계 부품 3위라고 볼 수 있는 캐나다 마그나라는 기업과 51대 49라는 1조 원의 기업을 내년 7월에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예. 이게 바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들을 다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애플카가 애플 쪽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드리는 마그나라는 회사거든요. 예예. 그렇다면은 LG하고 같이 합작법인이 아마 애플하고 관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국내의 3사 배터리 회사가 여기하고 관계해서 배터리 공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추이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다 먹거리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예. 네. 자, 일부에서는 내년에 애플카의 시제품을 선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거 모델 자체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서 본격화되고 특히 이제 항상 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중반 정도 되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바닥에 배터리하고 모터를 깔는 가장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고 말씀드려서 예. 전기차의 중흥기의 시작이다라는 게 내년 중반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주는 보조금이 굉장히 높은 국가에 속하는데 내년 중반 정도 되면은 택일할 수 있는 전기차가 수입 전기차까지 10가지가 넘어갑니다. 예예. 이런 것들은 향후 얼마든지 다양한 이 소비자가 택일할 수 있는 전기차 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마주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제작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비자동차 제작사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모든 굴제 그룹들이 이 모빌리티 자동차 쪽으로 접근해가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예. 모든 먹거리가 이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이 속에서 소비자들이 택일하고 또 선택의 폭을 넓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먹거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자율주행차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네. 여러 또 법률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1971번님께서 자동 운행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된다는 뜻인가요? 하시면서 추억의 영화죠. 키트처럼 된다는 건가? 이런 문자를 또 주셨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게 예. 이제 꿈의 어떻게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자율주행차는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가 있는데 예.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레벨 4부터 해당이 됩니다. 레벨 4나 5 마지막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이제 운전면허 필요 없죠. 그리고 혹시라도 접촉사고가 생기게 되면 차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러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문명의 이기로서 시스템이 개발된 거지만은 혹시라도 이 사고가 생겼을 때 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아마 꿈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 레벨 4 이상의 자동차 시스템이 구현이 되면서 완벽하게 자율주행해주는 또 이 자율주행 전용 고속도로에서 이 트레일러 열대가 붙어서 예. 분지 분해해서 자율주행해주는 사람이 운전자가 타지 않고 물류를 이동시켜주는 이런 시스템도 아마 구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래의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려준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사업에서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
이 전기차 시장에 참여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6년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전장 사업부가 출범을 해서 본격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합종 연행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인수합병도 지금 진행되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라고 세계 4위의 배터리 회사,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회사도 가지고 있고 또 스마트폰, 가전제품, 또 이 반도체라든지 각종 시스템을 다 구현해 주는 게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이 지금의 한 전기차 전 세계 자동차 9천만 대 시장에서 지금은 3,400만 대뿐이 안 되지만은 1,000만 대, 2,000만 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부품이나 배터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도 얼마든지 전기차 만들 수가 있고 LG도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는 추후에 시장이 형성되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굳이 그런 것들 수면 위로 올려서 적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만큼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 뛰어들 수 있다. 네. 자, 자동차 상담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고민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상담을 좀 이어가 볼게요. 네. 3941번님, 저는 19년식 올류 투싼 디젤입니다. 이번 달에 계기판에 요소수 이상으로 점검을 받으세요라는 경고가 떠서 정비소에 가니까 배터리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블랙박스를 주차 시에는 시스템을 오프시키라고 합니다. 이 맞는 말입니까라고 하셨네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계기판에 요소수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뜨기 때문에 요소수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요새는 그 SCR이라고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최고급 시스템이 탑재되는 것이 거의 의무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유소 가게 되면은 주유구를 뚜껑을 열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디젤이면 디젤 주유구가 있고 또 하나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요소수를 넣는 구멍인데 여기다가 부족한 게 계기판에 뜨면은 얼마든지 보충하시면 되는데 그럼 보충하면은 계기판에 이 보충했다는 뜻으로 이 지워집니다 자동적으로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배터리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요새 영상 블랙박스 자체가 야간에도 주차 시에도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 전기 소모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나 옛날 모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시켜놓고 이 영상 블랙박스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가 상당히 커서 방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또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각종 시스템에다 전기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원만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내가 쓰는 영상 블랙박스가 오래된 옛날 것이다 그러면은 야간에 주차를 할 때는 아예 빼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새로운 걸 교체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배터리의 방전을 좀 어느 정도 방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그쪽에서 자문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현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79번님, 친척이 타던 차를 싸게 받게 돼서 기존에 있던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가능한가요? 2005년식 스포티지입니다.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거죠라고 하셨네요. 보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가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항상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조금이 소진되게 되면은 그게 혜택이 없어지니까 한번 그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 어디 지역에서 이 디젤 노후된 디젤차를 폐차할 때 보조금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는 금액이 소진되게 되면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9453번님, 배터리 교체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요즘 기온이 영상 3도 이하로 내려가면 시동이 한 번에 걸리지 않습니다. 낮 시간이나 기온이 3도 이상일 땐 괜찮은데 뭘 확인해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이거는 이 문제가 좀 있는 차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뿐이 되지 않은 배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물론 기능이 배터리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약 20% 기능이 떨어지니까 40%뿐이 남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새 배터리로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지금 영하 별로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는 이 전류가 방전되는 겁니다. 이걸 암전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시동을 꺼놓으면은 이 배터리가 완전히 차단이 돼서 전기 방전이 되질 않고 자기 방전 이후에는 근데 자기 방전은 거의 소모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방전된다는 뜻은 다른 데로 다른 시스템으로 전기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걸 암전류라고 하니까 한번 단골 전기업체에 들리셔서 차가 암전류가 생깁니다. 전류가 방전됩니다. 그러면
이 기기를 포터블 장비를 끼워가지고 어디가 방전된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겠습니다. 찾지 않으면은요, 배터리를 교체하시더라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비업소를 좀 가보셔야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